안녕하세요. 이덕일입니다. 오늘은 이덕일 역사TV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문창 선생님이신데요. 이문창 선생님은 저하고 알고 지내신 지 20년은 훨씬 넘으셨죠. 이문창 선생님은 지금 거의 백순이다 되신 분입니다. 평생 이문창 선생님은 아나키스트로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죠. 요즘은 아나키즘 하면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무정부주의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절대자유와 인간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상으로는 완벽한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죠. 이문창 선생님은 평생을 아나키즘으로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시죠. 일제 고등계 형사를 직접 처단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3.24 유해봉환을 주도하셨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 박열 의사와 함께 3.24 유해봉환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7년도에는 임시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가 미군정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실질적인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혁명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 아마 그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고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문창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방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제 고등계 형사 사위가를 처단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해방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날을 해방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15를 당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을 적에 우리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풀려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즐거워하고 모두 거리에 나와가지고서 춤도 추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해 말 12월 28일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려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즉 미국, 영국, 소련 의상입니다. 그 의상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던 것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깜짝도 모르고 우리는 완전히 독립이 되고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소련군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죠. 해방되기 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나진, 운기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군은 그때까지 오키나와에서 일본 나가사키 혹은 히로시마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전쟁이 곧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비로소 태평양 전쟁이 이제 곧 끝날 수밖에 없게끔 사정인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일본인 자신도 느꼈고 미국도 그걸 느껴서 세계가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또 그런 판에 그 눈치를 채고 소련군이 북쪽에 선전포고를 하고서 그러고 북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판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천지에 살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한반도는 두 쪽으로 갈려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군과 소련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소련군이 북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 미군도 들어와야 할 거 아니냐. 오키나와로부터 미군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죠. 그러면 그 선을 한반도에 어디서 서로 멈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미 국무성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이 38선이 생긴 동기예요. 38도 전 이북은 북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해서 그리고 양쪽에서 군정을
지지하기로 묵계가 됐던 거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한반도에 38선이란 사실은 일시적인 금을 그는 거에 불과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가 삼상회의에서 이제 신탁통치안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38선을 그놓고 양쪽에 미소 군정이 쳐 들어와서 문제를 보니까 이 38선을 없애고 한반도를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그때부터 고심했던 거고, 그 고심했던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논의 주제야. 결국은 38선 문제를 미소 양국 군대가 물러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둬두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5개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 신탁 통치란 뭐냐? 결국은 우임 통치,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점령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개년 동안 점령하고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하는 문제가 공포가 됐어. 그것이 공포가 되고 날 때에 우리 백성들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한반도의 정세였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45년 8월 15일 날 그 소안에 계셨잖아요. 그 소안에서 섬서성 성장하고 같이 있다가 일본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으니까 외세가 주도하겠구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현실이 된 거죠.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없어요. 독립을 내가 내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좌익이고 우익이고 하는 정객들의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근데 그런 판국에 지금까지도 지금 75년이 돼 가는데 그 38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한민족의 비극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를 더 끌는지도 모르는 비극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그동안에 70년간에 일어났던 역사, 한반도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런 판국에 하나 덧붙인다면은 북쪽은 이미 소련군이 와서 완전히 장악하고 그때서부터 소련군의 장악하에 북쪽의 프로그램은 38선 이북은 이북대로 봉쇄하고서 사회주의 공화국을 형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 그때 벌써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전개하고 있었던 상태야.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선공산당 이북5도당 열성자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조선공산당을 둘로 나누고 북조선 분국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북한만의 공산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북한을 사회주의화하고 그 사회주의한 데를 갖다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그 역량으로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화하겠다라는 전략을 1945년 10월 달에 이미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북쪽의 얘기는 그런 거고 남쪽은 한반도의 정세가를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고 그러한 백성들을 일본이 와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다. 미군이 한반도의 정세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놀란 게 그 사이가라는 일본 이제 고등계 형사 있잖아요. 악질 형사. 그 사이가를 처단하신 날짜가 저는 45년 8월인 줄 알았는데 45년 11월 1일. 2일이면은 그때까지도 일본 악질 고등계 형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가를 어떻게 처단하신 거예요? 집을 점탑을 해서 알아놨지. 열어놓고서 저녁 어둑어둑할 무렵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자 하니까 너하고 또 가지 않는 아직 일본 놈 여기 있지. 그래서 그 집을 가르쳐 준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안내한다고 종로 원남동 로타리를 대각선으로 건너가지고 그때 거기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옆 골목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쏴서 죽였죠. 차리혁 선생이 쐈나요? 누가 쐈나요? 그건 차리혁이 썼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차리혁은 권총 쏘는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다고 그렇게 봐야 하고, 이제 그런 후에 영락교회 예. 옆에 거기가 저돈 로타니 곧예 자유신문이 있었는데, 그 동지들이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거기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수보다 그 일본 형사 그놈이 지나가더라 이거야. 그것을 보고서 박무영이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것을 봐라. 그래 쫓아가서 하는 것을 젊은 동지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적에 가서 그를 쏴서 직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됐는데도 일본 그렇죠. 고등계 네. 그다음에 한국인 그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또 이제 체포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체포하고 거죠. 저기 가가지고 염탐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해방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험악한 이면과 표면이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었는데, 아나키스트는 누구냐? 무정부주의란 누구냐? 무정부주의자는 대개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사를 공부한 분들은 짐작을 하겠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에 개 가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한 가닥이 민족주의 운동이고, 즉 상해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분들이고, 또 한 가닥은 그때 이미 소비에트 사회주의 소련 연방이 그 이전에 벌써 제2차 대전 당시도 같이 했던 거고, 그러고 해방 후에도 그들이 한반도 문제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판이었지만, 거기에서 독립운동의 또 한 가닥이 쉽게 얘기하면 아나키스트입니다. 예.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제일 나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3.1운동을 맞아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또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시 권력을 우리가 봐서 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나키스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일본인 그 고등계 형사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아나키스트 청년들이 이제 결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정세를 파악하고서 9월 29일 아나키스트들의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을 조직합니다. 저 장안 빌딩에서 종로 YMCA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장안파 공산당이건 뭐건 다 거기서 모이는데, 거기에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아나키스트들도 거기서 활동을 개시했어요. 그럴 적에 아나키스트들의 신념은, 그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을 만들면서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일본 잔재를 갖다가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 혁명적으로 소탕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일제 강점 하에서 해외에서 희생이 된 우리 동지들, 예, 순국 열사들. 그 동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모제를, 고유제를 지내야 할 거 아니야. 유해를 모셨고. 그래서 그 고유제를 지내고 일본 저 잔재를 소탕하는 활동서부터 우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그 당시에 아나키스트들의 신념이었어. 그래서 그 사이가 고등계 형사는 이규창 선생 계시잖아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우당 유해영 선생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죠. 그 당시 이제 상해에서 체포돼 와가지고 취조로 사이가한테 봤는데, 제가 그분 자서전 보면 기억나는데, 그 사이가가 너 국어 할 줄 아냐? 하니까 이구찬 선생님이 예, 할 줄 알죠. 하니까 해봐라 하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게 국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이 담뱃불로 막 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런 그게 이제 김지강 선생이나 특히 양기탁 선생 같은 경우 이 사이가한테 고문을 엄청 당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가가 그렇게 45년 11월까지 막 활개치고 다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사이가를 어떻게 알아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 그래서 그 미군이 용인을 했어요. 예. 그래 미군이 용인하니까 이제 아직 저희가 마음 놓고 철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참 일본 고등계 형사 가운데 유명한 고등계 형사가 있죠. 예. 내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한, 그는 약삭빠르게 그 직전에 빠져나갔어. 예. 그리고서 이제 이 사이가 이놈은 계속 종로 고등계 저기로서 악질 활동을 사실은 사이가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해방 후에 젊은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이야기가 됐던 것이, 다시 말하면 사이가 처단 이
여기 요 바로 근처입니다만은 원남동 로타리. 그 로타리에 사이가의 집이 있어요. 살던 집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를 찾아가기도 가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을 지강 김승수 선생이 거기선 사실은 연배가 제일 높으신 양반이고 그 밑에 이규창 그 양반은 뱃속에서부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 분인데 우당 이혜영 선생, 단재 신채호 이 양반들 독립운동하는 거 뒤에 쪽지 하나 써주면 그거 가지고 졸졸 쫓아 나가서 심부름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무슨 뭐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운동을 하던 분이 이규창이에요. 그렇죠. 연락책한 거죠. 예, 연락병력만 하던. 이제 그 이규창 그리고 거기에 차리혁의 역사도 그건 참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차리혁이 역시 상해 여기에서 김성수 선생을 만나가지고서 비로소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나도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고 쫓아다니던 젊은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네. 그러고 이제 공형기 이렇게 네 분이 시작한 것이 원남동에서의 사이가 있지로 처단 사건이고 방우영이가 스보다하고 총독부 그 형사예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언저리 얘기예요.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왔는데 일본서 그 양반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기구합니다. 일본서 일본 정치범이 석방된 것이 공산당 일본 공산당 모두 그 유명한 독구단이 뭐냐 하는 이런 저기들이 석방되는 것이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석방이 되는데 그건 메가더 사령부가 지시에 의해서 석방을 하죠. 다시 말하면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의 군정을 지배하지만 항복을 받고 지배하지만 일본은 정부는 엄연히 있어요.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저 중요한 문제는 저기를 승인을 받고서 시행하는 이런 형태가 그 당시 정치예요. 그래 말하자면 형무소에 있는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10월 10일 날 일본 그 정치범들은 대부분 석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뭐 저기 원심창 그리고 이강훈 이 양반도 너도 그 당시에 같이 석방이 되지. 박열 선생도 아니에요. 박열은 언제 박열은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 놈들이 꼭 잡았어요. 이건 아주 저기가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원흉이다. 그래서 요를 저기 잡아둬라. 일왕하고 왕세자를 죽이려고 그렇죠. 했다 이거죠. 네, 네. 대역죄인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백렬이 석방된 것은 그해 10월 27일이에요. 아니 연세가 지금 100세 가까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그 날짜까지 그렇게 다 외우고 그런 것은 짐작이 되는데 뭐 지금 저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하면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한데. 아니요 지금 너무 날짜까지 정확한데요. 근데 그 고유제 때 그러면 고유제 때 그 뭐 김자진 장군 그다음에 우당 유영 선생도 물론이죠. 당연히 대상 들어가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 해서 단재 신채호 단재 양반들이 뭐도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 장면이 그 당시에 이제 참 여러 아나키스트들 거기 모이고 또 임시 정부의 요인으로 들어온 분이 아나키스트가 있어. 그게 유림이에요. 그 이제 유림이 유명하죠. 그 당시에. 아나키즘이란 뭐냐? 무정부주의란 뭐냐? 무정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율적 정부를 얘기하자는 것이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유림 선생은 나중에 노농당을 만들죠. 노동자와 농민 합친 그런 그렇죠. 아나키즘 정당을 만들잖아요. 아나키즘 정당을 만들고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러고 나서 그런 게 한 것이 고유제인데 그때 원심창 이강훈 그 고유제에 같이 참가하죠. 참가하고서 거기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것은 국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본에 아직도 묻혀있는 우리 동지들의 유해가 일본에 그대로 있다. 이 동지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이 양반들이 건의한 거야. 그래서 그거 당연한 일이지. 그때부터 아나키스트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이 내적인 활동의 한 가닥으로 제1
동포들과 연락해가지고서 제1동포들의 제1 아나키스트들과 연락해서 국내봉장 운동을 하자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아나키스트들이 3.24 유해봉안 뭐 제안도 거기서 했고 실행도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 그래서 이제 조직이었었네. 백범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좋다 당연하지 백범이 그랬던 거예요. 이시영 선생도 그랬고요. 다들 동감할 수밖에.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정세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맨몸으로 들어와서 미군이 다 무장해제 마지막 오고 시켰으니까 도남장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저기 하고 또 백범을 내세우고 해서 양반들을 상징적으로 모시자고 미군 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곧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반탁운동이 지금 3.1운동에 준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나도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 하나예요. 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판인데 막상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의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의가 46년 1월 중순서부터 열립니다. 덕수궁에서 열리잖아. 예. 예비회의야. 예. 그 예비회의가 북쪽의 스티코프하고 여기 아놀드인가 아마 의논하는데 의논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국 측은 38선을 빨리 없애고 공동 왕래해야 할 거 아니냐 남북이. 그래서 우리 공동사령부를 만들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에요. 근데 북쪽은 소련은 노야. 그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그러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왜 그 얘기 먼저 꺼내느냐. 이것이 상충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그해 3월 20일 덕수궁에서 열린 거야. 참석자 자격 문제로. 네, 이제 그게 이제 결렬되는 결렬되잖아요. 요인이죠. 요인인데 그 이전에 반탁운동에 선봉에 쓴 것은 백범이고 또 이승만이거든요. 그 반탁운동을 제창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오미트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포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뭐한 그 정치사의 큰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해봉안 그래서 실무를. 근데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백범 김구 선생을 의시한 아나키스트들 동지들, 한독당 동지들, 핵심 동지들과 이 문제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독당 계열하고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 아나키스트들하고 양쪽이 말하자면 이제 협동전선을 편 그렇죠. 거네요. 얘기하고 더 조금 더 저기 하면 한민당까지도 합쳐서 처음에는요. 그래서 우익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생긴 것이 2월 8일 날이에요. 그것도 2월 8일 날 독립촉성국민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익 세력에 그때 와서 비로소 우익 진영에 민족 진영에 하나의 그 캠프가 생기는 거지. 임시정부를 상징적으로 경교장에 있고 여기 독립촉성국민회가 지금 운현국에 자리를 잡고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서북에서 오신 김석환이니 저기 하는 맹장들입니다. 신의주 뭐 이원절이에서 김성학 선생이랑 모두 같이 저기 하시던 양반들이야. 그 양반들이 하고 아나키스트 가운데는 이의구 선생하고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나키스트들이 모인 곳이 다시 말하면 을지로 사가예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 적산가옥에서 무명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런 거 무명회에서 유해봉안 예, 실무 무명회가 작업을 실제적인 작업을 거기서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연결은 그때 박열 선생이 박열 민단이 그때 아직 46년 10월에 민단이 비로소 창설이 되거든. 그 이전까지는 신조선 건설동맹 뭐 이제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신조선 건설연맹 이전에 청년동맹으로 출발을 하지. 그러면서 그 청년동맹이 박열이 10월 27일 날 석방될 적에 다 호위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열이 일본에서 세일을 운동 것은 그들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서 들어온 이강훈, 원심창 이 양반들의 국내 정세로 봐서 독립운동을 사루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를 모셔 봉대하는 운동을 거족적으로 하자. 이제 이것이 3.24 봉장 운동의 시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일본서도 3.24 유해를 가나사와다 뭐 나가사키다 여기서 모두 찾아가지고서 일본 동경에 모셔놓고서 고유제를 덜 지내고 그냥 한 2,000명, 3,000명의
제1동포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궁성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 이봉창 의사가 투탄했던 그 자리에들 모여가지고서 궁선이 떠나가라고 외치면서 말이지 삼사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서 소진해서 행렬이 내려오는 거죠. 제가 일본 답사 갔다가 윤봉길 의사 암장길 한번 찾아갔더니 가나자와 그쪽에 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암장한 자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하나 세워놨는데 그 당시 그냥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제가 더 올라가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일본이 역대 침략 전쟁에서 죽은 일본군들 있잖아요. 이모군란 때 뭐 심지어 나중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죽은 일본군의 거대한 위령탑이 5개인가 서 있더라고요. 그 아래에다가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묻었다는 거는 윤봉길 의사의 영혼이 있으면은 100만이 훨씬 넘는 이 일본군 영령들한테 그야말로 포위당해서 하기에 그렇게 제가 보니까 일본이 진짜 악랄하게 했더라고요. 자기네 위령탑, 역대 자기네 침략전쟁에서 죽은 일본군들의 위령탑들이 있는 그 아래에다가 암장을 한 거 보니까 진짜 일본이 악랄하게 하긴 악랄하게 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내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박렬하고 백범하고 교류가 되죠. 이강훈, 저게 원심장보다도 그 동심 역할은 이강훈이 했다고 봐야 합니다, 모두. 그러면서 유해가 부산으로 올 적에 비로소 임정희 요인들 모두 부산까지 내려가서 참배를 하고 그게 운동이지. 네, 그때 보니까 그 특별열차를 편성했는데 그 특별열차 이름이 해방자 호조라고요. 예, 그때 부산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 응? 네. 대전 중요한 역사 앞에서는 멈춰가지고 민중들이 모여가지고서 아니 눈물 흘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운동이라 운동으로서 전개한 거예요. 혁명운동의 시발이지 그게.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7월 6일인가 결국은 도창공원 묘지를 잡느라고도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먼저는 태고상가 모셨다 잠시 모셨다가 효창공원으로 가지 않나요? 그 유해를 태고사에 모셔다 놓고서 모두 가서 참배하고 뭐 그날은 군민장을 만들어서 군민장을 만든 것은 그 당시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소공동위원회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는 과정에 하면서 한쪽엔 민주의원이라는 걸 만들죠. 여기 돈합은 인정전에 한쪽은 비상국민회의가 있고 한쪽은 민주의원이 있고 그래서 그 민주의원이 있는 까닭에 그래서 그 민주의원이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뭘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의원이 근저기 우리 군민장 한다. 그때 정의영 선생도 민주위원으로 계실 때인가? 아마 그 명단 보면 정의영 선생도 거기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민주위원회 의원은 28명인가 그래요. 그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3.14 봉장 운동을 통해서 민족 진영의 민족 의식을 ang양하고 그 ang양된 그 힘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그걸 갖다가 판판으로 하고서 임정봉대 운동으로 그 다음에 발전하는 그런 서막이 됐던 거죠. 예. 근데 지금 효창공원에 모실 때 그때도 민중들이 많이 모였었죠. 국민들이. 그럼 그건 인산인해지. 국민장이니까. 네. 국민장 하면 국장이라 이쪽에. 네, 그렇죠. 그 당시 그래서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참배하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백성들이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라구나. 이 세월을 당했구나. 그것도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독립이다. 그 독립은 임시정부를 우리가 들어왔으니 임시정부를 받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전개됐다고 봐야지. 그렇게 자연히 전개가 됐는데요. 그 임시정부를 이제 미군정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미군 사령관 포고문을 보면은 정부를 참칭하는 어디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첫 포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정 봉대 운동이라는 건 그 당시에 미 군정하고 충돌하는 걸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건 그 다음 해 3월 달 얘기인데요. 네. 3월 1일을 기해서 하자는 거예요. 3월 1일을 D-Day로 하고 다시 말하면 3.1절을 한번 부흥해서 혁명을 하자는 네, 것이 혁명위원. 혁명위원회의 목표였어요. 위원장은
그때는 독립초선국민회 위원장 조성환 선생이 그 위원장이었어. 3.24 유해봉환이 전 국민적 청원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끝났고. 독립초선국민회가 활기를 띨 수밖에. 독립초선국민회가 그게 전부기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핵심적인 혁명운동으로 이걸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몇 분들이 혁명위원회를 조직한 거예요. 아나키스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혁명이라는 건 이제 임시정부를 봉대운동이지. 주축으로 이제 진짜 국내 정부를 수립하자. 그렇죠, 그게 그렇죠. 혁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꼭 그렇게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38선이라는 게 그렇게 왕래가 할 수가 있거든. 혁명위원회 3.1 봉대운동 할 적에는 여기서 북쪽에도 모두 가고 그랬어요. 모두 학생들이 여기 백범 선생 밑에 있던 그 전에 반탁운동 때 봤어. 북쪽도서부터 왔다 갔다 했지. 그 혁명위원회가 이제 임시정부 세력하고 젊은층 실제 실행하는 분들을 그 좀 운동 가운데 이제 우리 많이 그렇죠. 깼죠. 아나키스트들만 모인 것은 아니고 그 주역은 자유연합 운동이어야 한다 이거지. 응? 결국은 우리 운동 방향은 자유연합으로서 밑으로부터 민중이 모두 결집하는 이런 운동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에 이제 우리 가닥이 그게 박재경 선생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신자지만 성자와 같은 사람이야. 응? 아주 훌륭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제유 토월의 멤버의 하나예요. 토월의 일제 때는 그 연극 활동도 하고 일하던 분인데 이제 그 양반과 내가 만난 거야. 반탁운동 하면서 그 양반과 만나서 토론한 가운데 그 양반이 나를 구여워하시고 해서 나를 데리고 그 양반이 영신환 장사를 했어요. 영신환 뒤에다 미고 그리고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다니면서 영신환을 팔고 다니는데 영신환을 팔고 다니려면 사람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사람에게 그냥 가서 영신환을 팔고 다니려면 사람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사람에게 그냥 가서 영신환을 판 게 아니라 이 양반 기업력도 좋고 많거든. 삼국지, 서유기, 다 외워요? 수호지 이 얘기를 그내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구수하잖아.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이 저녁 2시, 3시 되면은 장사는 다 끝나고 주위에 모여드는 거지. 모여들어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영신환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응? 그 정도로 가난하게 그 양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이제 서유는 요 정도로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분창 그 설명 좀 해봐. 이게 그 당시에 내가 시작한 운동의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혁명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임시정부를 그 실질적인 정부로 만들자라는 목표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미군정을 물리치려면 무장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참 고심이 많았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김성학 선생 같은 양반이 백범하고는 아주 아삼육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신문적이기도 하고. 백범 선생이 김성학 선생에게 군부를 조직하라는 위임장을 써 주셨더라고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거점은 두 판을 벌렸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수조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미군정이 왔다 갔다 할 때야. 미군정이 이게 이래가지고 더 할 수도 없고 밑에서 자꾸 반란은 일어나고 그리고 미군정이 가야 할 방향도 마땅치 않고 이래가지고서 흔들리고 그래 하지가 본국에 불려 들어가고 이제 그러던 판이거든. 그때 이제 그런 판에 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임정봉대 혁명을 선포할 적에 1차적으로는 미군이 우리를 아마 인정할 때가 올는지도 모른다. 왜?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상태거든, 거지만. 더 이상 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이런 판에 그러면 미군도 이때부터는 방식을 달리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냉전의 시발이에요. 그게 그해 3월 6일 날 트루만이 의회 교서를 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그때까지는 협력해서 보자고 하는 공산당하고도 합작하고 소련하고 미소가 합작해서 전후 처리를 하자고 하는 노선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서서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눈치를 우리도 차린 거지. 응? 그래서 이것이 미군정을 우리도 그러면 이 임시정부 이것을 뭐 좀 하두르기 내비로도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하고, 만약에 그게 승인이 안 된다면 1개월을 한도로 하고서 우리 지하조직을 만들자. 그 지하조직을 서울 요소에도 지하조직을 만들지만,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그 남대문 시장패 뭐 할 것 없이 이러한 민중조직도 만들고, 응? 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리산, 응? 혹은 저 팔공산 여기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무장 그렇죠. 그래서 임정 요인들을 보호하고 임정 요인들이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한 달 정도를 버티면은 미국에서부터도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을 갖다가 인증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세 판단을 했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승만이 그때 미국으로 가서 한참 하지를 쪼아댈 때거든.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그때 봤어. 그 영리한 양반이거든요. 이건 해결이 안 될 문제다.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미군정에게만 문제까지 저기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단독 정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승만의 노선이에요. 따져보면 이승만의 노선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40년도에 정읍발언에서 남한만의 정읍발언이 그거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랬던 건데 그 사전에 도미외교를 떠날 적에 백범하고 담파를 하잖아요. 응? 이런 문제가 미국에 가서 국내 운동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미군정의 약점, 공산당들이 하는 일, 이것을 갖다가 폭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최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5만 명을 양성을 해가지고서 만들겠다. 백범 이승만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로 묵계가 어느 정도 됐어요. 백범이 볼 적에 시작을 해놓으면 미국에서도 여론이 들끓 거 아니냐. 묵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됐다. 백범과 이승만. 백범 선생은 그 순수한 분이니까 믿었던 거고, 이승만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배신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그 전에 이제 무기를 해외에서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서 구입해 오셨다면서요. 김승학 선생이 제주도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권총 100자루를 내가 가지고서 조달하겠다. 응? 그래서 임정 그 요인들 호위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라고 해서, 그래, 해보라고 해서, 그래, 이제 김승학 선생이 마포나루로다가 배로다가 거사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한 열흘 전에 도착이 되도록 돼 있었어. 김승학 선생님이 예전에 상해에서도 무기를 구입해다가 만주에다가 그런 양반이 전문가죠. 그 김병기 선생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던 분인데 해가지고서 왔는데 이 권총들이 배 풍랑에 그냥 모두 그냥 녹이 슬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허무하게 돌아가고, 둘째는 백범과 이승만의 이반 사태가 생기고. 그다음에 백범 선생이 이제 우남 이승만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승만이 나중에 미 군정에다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뭐 알릴 정도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인터넷이 되면은 뭐 말할까 좀 그때는 전문으로다가 왕래가 하고 그럴 때인데 이승만이 전문을 치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걸 백범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임정 요인 전체에게 보냈어. 그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잖아. 미국 군정에게 물론 보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민족통일총본부라는 것이 이승만의 말하자면 캠프예요. 우익 내부에서도. 그 반독 정부를 수립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걸 만들었거든. 민족통일총본부. 그 이윤영이라고 저기 평양서 내려온 그 이윤영, 그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제하고 있지. 나중에 그래서 이윤영을 갖다 총리로까지 지명했었잖아요. 아니야, 글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군정의가 알게 돼가지고 혁명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무장 봉기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미군정이 이승만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전교장에서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국무회의에는 저 혁명위원회에서 조성환 선생, 조성환 또 이을규가 그 당시에 뭐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국무위원으로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 저 국무회의가 열릴 적에 반대파에서
임정 내부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임정 요인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들이 알고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라고 말이지 해가지고서 조성한 이을규를 규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태가 나오니까 일이 빠그러지는 거지. 그러면서도 일이 벌어져서 독립조선 국민회가 국민회에서 임정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그 비상국민회의에서 이제 임정 정식으로 봉대하는 일을 3월달 정식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금 내가 기억에 저기 한데 대단히 그 긴장이 감돌됩니다. 독립조선 국민회에서는 김석황 이조기들이 모두 잡혀 들어가고 그 앞장을 쓴 게 장택상이에요. 경무총장이거든. 서울시경국장이었죠. 응? 경무부장은 조병옥이었고. 그렇죠. 그래. 시정국장. 네, 그래. 장택상이 시경국장인데. 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장택상이 장택상은 자기 아버지 장승원이 이제 박상진 의사한테 그 이제 죽었다 그래갖고 독립운동가를 아주 적으로 삼잖아. 그래, 그래. 그쪽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한민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당이나 이쪽 예. 세력을 오늘 얘기는 그 정도로 하자. 예, 예, 예. 예. 짠.